신양과 몰입니다. 표는 XYZ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이거 진짜 질량이에요. XYZ 중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X랑 Y로 구성되어 있거나 Y와 Z거나 X와 Z거나 종류는 두 종류로 구성된 겁니다.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원자 한 개 질량 줬고요. 그 다음에 분자당 구성 원자 개수를 5개 5원자, 4원자, 4원자 주고 1g당 Z 원자 몰수를 줬네요.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과정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질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고요. 시간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 즉 골탕 먹이려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요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원자량 구하는 방법 첫 번째. 자, 예를 들자면 X를 들자면 자, X는 원자계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그런데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원자가 총 아보가드로 수인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면 뭐가 나와? 1몰의 질량이 나와요. 그게 바로 몰 질량이었잖아요. 자, 이처럼 진짜 질량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을 때 화학식량 구하는 방법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요 10의 거듭제곱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 즉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은 얼마야? 10의 23제곱분의 1이잖아. 그죠? 요거를 멋지게 기억한 다음에 먼저 거듭제곱을 먼저 곱해서 약분식서 날려버려요. 그러면 남은 숫자 2 곱하기 6은 12가 되는 거고요. 이 10의 거듭제곱꼴 형태가 나왔을 때 무조건 거듭제곱을 먼저 없애버리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Y는요. 원자 하나의 질량이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데요. 아보가드로 수를 동일하게 곱합니다.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꼴을 먼저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3제곱하고 10의 23제곱이 곱해지면 1 나올 거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8과 6을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Y의 원자량은 16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Z의 원자량을 구하시면 Z 원자 하나의 질량이 6분의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고요. 아보가드 수를 곱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오죠. 그러면 거듭제곱이 약분돼서 날아가고요. 남은 6분의 19하고 6을 곱하면 19. 즉 Z의 원자량은 19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X는 탄소고 Y가 산소고 Z가 플루린입니다. 그래서 X, Y, Z를 탄소, 산소, 플루린으로 놓고 풀면 아마 풀이 시간은 더 빨리 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화학식량 구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다를 보시면 5원자, 4원자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를 정리하셔야 될 게 이 지문도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고 하는 임의의 원소로 구성된 분자가 있는데요. 이 분자가 첫 번째 5원자 분자다라고 하면 5원자 분자라고 하면 이때 가능한 분자식이 A 하나에 B 4개짜리, A 2개에 B 3개짜리, A 3개에 B 2개짜리, A 4개에 B 하나짜리가 있습니다. 즉 5원자 분자라는 얘기는 요 4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4원자 분자의 경우에도 A원자 하나에 B원자 3개짜리, A원자 2개에 B원자 2개짜리, A원자 3개에 B원자 하나짜리. 이 경우에는 경우의 가지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3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A원자 하나에 B원자 2개, A원자 2개에 B원자 하나. 이렇게 경우의 가지수가 2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2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의외로 2원자 분자도 많이 나와요. 뭐야? A, B. 즉 A원자 하나랑 B원자 하나로 구성된 분자가 2원자 분자다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5원자 분자,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 2원자 분자.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6원자 분자도 나오는데 각각의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식의 경우의 가지수를 머릿속에 깨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가나다가 가가 5원자 분자니까 A, B4, A2, B3 요 꼴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얘가 X와 Y, X와 Z, Y와 Z 즉 두 가지 원소로 구성됐으니까 원소의 종류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1g당 Z원자 몰수 즉 1g당 Z원자 몰수 땡땡땡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화학식량분의 1몰 속에 들어있는 자 Z원자 몰수니까 분자 내에 들어있는 Z원자의 수를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가나다 모두 Z원자가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Z원자 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가나다에는 Z원자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X와 Z로 구성될 수도 있고 Y와 Z로 구성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1g당 Z원자 몰수가 가나다가 다가 여기는 22분의 1이고요. 얘는 31분의 1이고요. 여기는 35분의 1로 나왔네요. 자, 중요한 거는 분모에 들어갈 값이 화학식량이고 분자에 들어갈 값이 Z원자 수를 곱한 값이니까 만약에 분자량이 22가 되고 Z원자가 1개라면 자, 생각해보시면 Z의 원자량이 얼마야? 19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은 22인데 원자량이 19니까 20에서 19 뺀 나머지 3인데 X랑 Y는 12, 16 원자량을 갖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는 22분의 1 했을 때 요 Z원자 하나에 분자량 22자 만들어낼 수 없어. 즉, 이 원리를 이용해서 22분의 1은 2배씩 곱해서 44분의 2일 수도 있고요. 분자량이 44고요. Z원자 2개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66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분자량은 66, Z원자 3개. 88분의 4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Z원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분자량과 비교했을 때 Z원자량을 이용해서 나머지 X와 Y의 원자량 값을 이용해서 총 5원자 분자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Z원자가 4개가 돼버리면 14 곱하기 19니까 얼마야? 76이 나오잖아요. 그럼 88에서 76을 빼면 남은 숫자가 얼마 남아? 12가 나오지? 그러면 X원자가 화학식량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원자 하나에 Z원자 4개로 딱 만들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의 경우는 X원자 하나에 Z원자 4개짜리가 되고요. 분자량은 88인 겁니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나도 결정해보면 31분의 1이면 Z원자 하나에 분자량 31이면 31에서 19를 빼면 12가 나오는데 문제는 4원자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2원자 분자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62분의 2도 해주는 거야. 자, 62분의 2면 Z원자가 2개. 그럼 얼마야? 38. 그러면 62에서 38을 빼면 24. 그러면 24면 X원자 2개로 결합하면 12 더하기 10이니까 24. 결과적으로는 나는 X원자 2개에 Z원자 2개로 구성되고요. 분자량은 62인 4원자 분자인 겁니다. 마지막 같은 방법으로 다도 결정합니다. 35분의 1이면 Z원자가 19니까 35에서 19 빼면 16이 나오는데 그러면 Y원자 하나에 Z원자 하나면 2원자 분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35분의 1은 70분의 2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70분의 2면 70에서 38 빼면 32. 그러면 Y원자가 2개, Z원자 2개로 구성된 Y2, Z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량은 7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A 플러스 B분의 C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A는 가의 분자량 88에 B는 나의 분자량 62분의 70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풀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경우의 가지 수가 많다고 해서 뭐 오리지널 방법으로 푸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요 1g당 Z원자의 몰수 비를 이용해서 Z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게 나중에 2단원 들어가서 분자 종류를 배울 때 탄소와 산소와 플로린으로 구성된 분자를 5원자 분자, 2원자 분자, 2원자 분자 하면 분자 종류가 몇 개 안 나와요. 즉 CF4,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지금 알 필요 없지만 CF4 또는 C2F2, 그다음에 C2F2도 있지만 나중에는 질소 상태가 나면 N2F2도 나와요. 그 다음에 O2F2 이렇게 이 4원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나중에 2단원에서 분자 종류를 결정하고 나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단원의 분자 종류를 배우고 나서 1학기 중간고사 들어가면 굳이 원래 방법대로 양론을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요 분자 종류를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자, 풀이가 지금 10분이 넘어갔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 거듭제곱으로 나왔을 때 거듭제곱을 없앤 이후에 원자량 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분자의 구성 원자 수를 주어지는 선지 조건이 나왔을 때 5원자 분자,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에 관련된 선지 조건이 나왔을 때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이 경우의 가지수가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5원자 분자, 4원자 분자, 4원자 분자를 원자량의 개수하고 원자의 개수와 원자량의 그 원자의 원자량을 곱한 질량비를 이용해서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